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근TV 크리에이티브게임과 새롭게 개설한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유튜브를 애청해 주시는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또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자, 오늘 제가 방송을 하기 앞서서 저희 이제 홈페이지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에 오시면요, www.k-cia.kr입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이승만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건국의 이야기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 리박스쿨이 있습니다. 역사 바로 알기 캠페인의 일환으로서 저희가 우리 대한역사문화재단에 의뢰를 해서 이승만과 자유민주주의의 그 기원과 역사 과정을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게시하는 것처럼 현재 역사 바로 알리기 운동, 이 운동을 하면서 리박스쿨, 즉 리승만, 이승만과 박정희의 위대한 업적과 그분들의 삶, 그분들의 사상, 가치관, 또 이렇게 놓으신 업적이 어마어마하죠. 그런 교육을 하는데 저희가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에서 그 리박스쿨을 후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그러한 그 리박스쿨에서 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들을 다 같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부탁드리건대 대한민국의 근대사와 현대사를 모르고서는 절대로 대한민국에 대해서 언급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취지에서 이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것은요, 보다 많은 대한민국의 국민들께서 올바른 역사를 아시고 올바른 역사를 깨우치고 각성하셔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자긍심, 자부심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양의 저 이리떼들, 승냥이 떼들이 지나간 70년이 넘도록 줄기차게 대한민국 전역을 적화통일, 즉 공산화하려고 하는 그들의 무력 남침 기도가 추호도 변화하지 않았는데, 제발들 좀 남북 간의 우리 민족끼리니 평화니 이런 거짓말에 속아서 날뛰는 그런 개돼지들이 안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행합일이라는 제목하에 국민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교감을 하고자 합니다. 알지자, 행할 행자, 합할 합자, 한 일자입니다. 즉 지행, 알고 있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하나로 합치되어야 된다. 말하자면 언행일치와도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된 한동훈 씨가 전라남도 광주시를 찾았어요. 참으로 잘한 것은 망월동 묘역을 찾기보다 먼저 1929년도 광주 학생의거를 기념하는 광주 학생의거의 그 충원탑을 먼저 방문을 했다 그래서 참 잘하시는구나, 그래도 생각이 조금은 좀 바른 데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불과 몇 분 지나지 않아서 망월동 묘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오늘 제가 지금 한 이야기를 훗날 말을 번복한다면 오늘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장면을 반드시 틀어달라는 그러한 자신감과 함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다 넣고 이 헌법 정신에 5.18을 포함시키게 된다면 더욱더 푸근하고 풍요롭고 따뜻함이 더 생길 거라고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저의 솔직한 감회는 한동훈 씨가 후배이긴 한데 역사를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구나, 좀 안타깝다. 그 모비딕이 출연하는 고래잡이하는 그 백경이라는 그런 소설보다는 오히려 이승만 대통령이
20대에 한성 감옥에 5년 7개월 동안 옥고를 치르면서 저술을 했던 독립정신, 명작 중의 명작입니다. 그런 책은 왜 한동훈 씨는 모를까, 이런 아쉬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것은 그가 중고등학교를 거치거나 대학교를 거치면서 단 한 번도 올바로 된 대한민국의 역사를 공부해 본 적이 없다. 즉 사법시험을 준비할 때 한국사 시험, 그거는 사지선다 중에 찍는 시험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답 사이로 가지 않고 답을 정확하게 찍어내서 높은 점수를 받느냐, 이런 것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로 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토대와 그 근원 배경에 대해선 그야말로 무식할 수밖에 없는 수박 겉핥기식의 공부를 했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 그리고 제주도에서 48년도 4월 3일 날 벌어졌던 그 제주 민중들의 폭거를 민주화운동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미 정부의 혈세를 가지고 그 제주도 4.3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을 지금 또 보상을 시작하고 있죠. 분명히 아셔야 될 거는 제주도에서 벌어졌던 48년 4.3은 5월 10일 날 소위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모든 국민들에게 평등하고 자유롭고 비밀스러운 1인 1표를 행사하게끔 하는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확립하는 첫 번째의 금자탑을 세우는 날이었는데, 그 금자탑을 세울 수 없고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모스크바의 지령을 받은 평양의 김일성 무리들이 남로당의 박헌영이한테 지령을 내리고, 박헌영은 제주도에 암맥하고 있던 또 남로당 직원들에게, 남로당원들에게 지령을 내려서 민중폭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왜? 5월 10일 날 있을 제주도에서의 자유선거, 비밀선거, 보통선거를 회방하기 위해서 그 같은 획책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이 민중폭동이 진압되는 과정을 보면요, 4월 3일 날 발생을 하고 제주도에서 선거를 제대로 못 치렀습니다. 그래서 재헌의회에 제주도 출신 2석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 날 드디어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고요. 10월 19일 날 여수 순천에 주둔하고 있던 육군제 14연대, 그 안에 있던 남로당 빨갱이들이 제주도를 가서 평정을 하라는 이승만 당시 정부의 지시를 거부하고 국가적으로 정부에 반항을 하면서 폭동을 일으켰던 것이죠. 그게 바로 10월 19 여수 순천 제14연대 무장폭동 반란 사건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까지도 지금 민주화운동으로 뒤집어지고 있어요. 이거를 한동훈 씨가 법무장관 하면서 추진한 점이 많죠. 거기다 지금 이민청까지 설치하겠다고 해놓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자, 제가 이번에 어제 벌어졌던 그 김경률과 한동훈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벌어졌던 이 행태를 쭉 보고 있노라니까요. 사실 한숨도 안 나옵니다. 왜? 이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고 할 만큼 그 다운 오리털, 그 가볍고 따뜻한 거 있죠. 그 깃털만큼의 무게도 안 나가는 한동훈 씨의 언행을 보면서 사실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자, 공천심의위원장의 중국 정법대학에서 교수로 있던 친중파를 공천심사위원장으로 앉혔죠. 자, 비서실장은 와이프도 중국 여자, 장인장부도 중국인인 그런 가족 관계를 두고 있는 사람을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서실장으로 앉혔어요. 또 그 비서실장을 추천한 사람은 권영세라고 주중 한국 대사를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권영세 씨가 77학번이고 한동훈 씨가 92학번이니까 한 15년 정도 선배가 되죠. 대학교 학번이. 그리고
검찰 조직에서도 대선배고 고시도 선배가 되고, 그러니까 권영세 씨의 권고를 그냥 무비판적으로 아무런 자각 증상 없이 받아들였다는 얘기가 될 텐데, 자, 그것도 100번, 1000번, 10,0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치죠. 그런데 혹자들은 한동훈 씨를 조선 제1검이라고 그래요. 우선 검사 중에 최고의 수사를 잘했다 그러는데, 사실 윤석열 사단의 진짜 1등 검사는요, 한동훈이 아니라 지금 금융감독원에 가 있는 이복현 검사입니다. 대학도 한동훈 씨보다 1년 더 빠르고, 그리고 무작정 그냥 버스만 딸딸딸딸 외워서 시험을 본 게 아니라, 이복현 검사는 먼저 CPA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을 하고, 그리고 나서 대학원에 가서 사법시험에 도전하다 보니까 한동훈 씨보다는 좀 늦게 됐던 것 뿐이에요. 그러나 대학교 학번은 이복현 검사가 1년 더 선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복현 검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의가 발라요. 가정에서도 아주 가풍 있는 집안에서 부모님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있어도 있는 태를 내지 않는 아주 겸손한 그런 그 학생이었죠. 자, 그런 이복현과 한동훈의 차이점을 본다 그러면, 이복현 검사는 대단히 신중할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겸손합니다. 진정으로. 그런데 한동훈은 그 국회에 나가서 무슨 철험회라든지 그 정말 수준도 안 되는 국회의원인지 뭔지 하는 것들하고 입씨름을 많이 했어요. 자주 다퉜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단히 언변이 출중하고 굉장히 사고가 뛰어난 천재급 검사다라고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사실은 전혀 그거와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죠. 거리가 멀어요. 자, 왜 거리가 먼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요,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결혼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그 도이치모터스를 통해서 이득을 봤으면은 참 나쁜 인간이다라고 벌을 줘야 되겠는데, 그 당시에 무슨 주가 조작을 했다라면은 지난번에 이성윤이가 중앙지검장 할 때 당연히 감방에 잡아놓겠죠. 털어도 제대로 나오는 게 없었다는 얘기가 후일담으로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런 김건희 씨를 잡아놓는 것이 어렵게 되니까 지금 취임을 한 5월달 있던 2022년 가을에 9월경 대통령의 사저 아크로비스타를 방문해서 김건희 씨랑 접촉하면서 몰래카메라, 즉 이 손목시계에 내장되어 있는 비디오 그 렌즈를 통해서 김건희 씨를 도둑 촬영을 한 거죠. 도촬이라고 합니다. 그걸 도촬해서 지금 이제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서 지금 한 달 반 전인가요? 그런 거를 공개를 했어요. 자, 여기 한번 제가 문제를 지적을 해볼게요. 지금 김경률이라고 하는 그 시민사회 출신으로 있다가 조국이 때 서민 교수와 함께 조국 흑서를 썼던 김경률이라는 회계사인데, 이 친구는 연세대학교 철학과를 나왔다고 하는데 그다지 뭐 나이가 어리지도 않아요. 보니까 이 친구도 벌써 50대 중반인데, 이 김경률이는 본인이 얘기를 하듯이 무슨 서울의 소리인지 뭐 무슨 보도인지 하는 데서 나온 그거를 보지 않고 차마 볼 수가 없어서 듣고서 비평하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공천심의관리위원회가 따로 있는데도 마치 결정된 것처럼 뭐 마포구에 출마를 해서 정청래랑 이제 앞으로 결전을 벌일 거라는 둥, 그리고 김경률의 이야기에 맞춰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역시 뭐 국민의 눈높이가 필요하다, 김건희 여사가 뭐 마치 대국민 사과를 하고 윤 대통령도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우리 한동훈 씨한테 여쭤볼까요?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법무장관 하면서 무슨 일 했어요? 이 나라에 반역죄, 모반죄, 간첩죄, 이적죄를 범했던 저 양산에 살고 있는 내외가 하나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수사를 착수라도 해보셨나요? 그 많은 범죄 기록과 범죄 사실들이 지금 만천하에 지금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께서는 문재인 씨를 조사하는 시작이라도 착수라도 해본 적 있습니까? 그리고 자, 국회에 나가서 뭐 이재명을 갖다가 구속해야 된다고 멋진 명장문의 연설을 했죠. 그러면 연설로 끝날 게 아니라 전반적인 환경과 분위기를 이재명 씨를 구속할 수 있게끔 했어야 되는데 실패했죠. 그 미꾸라지 한 마리 뭐 유차원이 뭔지 하는 그런 아이 하나로 인해서 전부가 다 도로아미 타불이 됐는데, 도대체 이원석이라고 하는 동기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한동훈 이 두 분은 도대체 무슨 일을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요, 이번에 이 김건희 여사 사건을 놓고 보는 시각을 보면은요, 그야말로 구상유취, 입에서 젖비리 내나는 애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사건은요, 특검으로 하고 뭐 자시고 할 일이 아니에요. 오늘 고용주 대표가 있는 자유민주당에서는 이 소위 쌍특검을 해서 다시 광고에 내고 있던데, 보면 딴 거 아닙니다. 자, 지금 김건희 여사의 건을 가지고 무슨 특검을 하려고 그러면요,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될 게 김정숙 씨와 김혜경 씨의 특검이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자, 김정숙 씨는 물경 옷만 178벌을 맞춰 입었다고 하죠. 그러면 대개가 여자들은요, 옷 색깔에 맞춰서 신발이 또 뒤따라가야 되고요, 핸드백이 뒤따라야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브로치, 목걸이, 귀걸이, 팔찌, 반지 등등이, 목걸이 등등이 그 옷 색깔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최소한도 그렇게 한다라고 저는 상세한 그 패션의 그 코디네이션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178벌, 178벌에 그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고급스러운 정장을 맞춰 입고서 얼마나 많은 금은 보화 폐물은 더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돈들이 뭐였다?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신권, 관봉이 아직도 그대로 붙어있는 국정원의 특별활동비, 특활비로 썼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 건 왜 특검을 안 하죠? 그 다음에 김혜영 씨라고 있죠? 뭐 해경궁 김 씨라고 하는, 자, 성남시장 부인으로 8년, 경기도지사 부인으로 8년 있으면서 몸종이라고 하는 배소연이라는 여자를 두고서 자그마치 12년 동안 하녀, 노비로 부려먹었어요. 그 배소연이라는 여자는 성남시를 위해서, 경기도를 위해서 일한 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저 오직 이 중전마마가 될 이 해경궁 김씨, 김혜경 씨를 보좌하는데 동원됐던 여자 노비였죠. 현대판. 자, 그러면 그 배소연이라는 여자가 받아간 급여는 뭐죠? 국고를 약탈해간 도둑질이죠. 국고를 갖다가 좀 쓸듯이 뜯어먹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 전부 다 토해내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의 와이프 김혜경이라는 여자는 뭐 고급 부위가 있는 소고기, 그 다음에 뭐 백숙, 뭐 월남국수, 뭐 각종 죽, 또 뭐 뽀송뽀송하게 야채가 신선한 걸로 만든 이재명을 위한 특식 샌드위치, 뭐 또 제사 때 올리는 각종 과일, 과일값만 수천만 원을 썼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들은 뭐예요? 김혜경 씨 혹은 김정숙 씨, 이들은 현행범 아닙니까?
국고를 갖다가 약탈해간 도둑놈들 아닌가요? 자, 그러면 도대체가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민의 눈높이로 평가한다는 소리를 못하고 왜 김건희 여사한테만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로 새로 봐야 된다는 동 국민을 들먹거리고 있어요? 자,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발상이냐면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즉 헛똑똑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대통령이 그래도 믿는 후배니까 맡겼어요. 뭐로? 국민의힘당의 비상대책위를 통해서 소위 정치개혁, 국회개혁을 해달라, 그렇게 주문을 하면서 맡긴 거죠. 근데 그런 중책을 맡겨줬으면 서로가 마음을 합하고 뜻을 모아서 어떻게든 말로만 선거에서 이기겠다는 게 아니라 발로 다니면서 행동을 통해서 언행이 일치가 되는 지행 합일의 모습을 보여줘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씨는 똑똑하기는 한가 봐요. 말은 참 현란하게 잘하는데 무게감이 전혀 없죠. 이제 다 국민 앞에 드러났어요. 김경률이라고 하는 정말 무게감도 없는 그런 그 시민사회에서 회개하다가 어쩌다가 조국의 더럽고 추한 모습을 보면서 뛰쳐나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서 이 사람의 생각이 우파로 착각을 한 거예요. 즉 한동훈 씨를 보고 있으면은 조국이가 자꾸 생각나요. 왜? 조국이하고 한동훈의 차이는 전 이거 하나인 것 같습니다. 사법고시를 붙었냐 못 붙었냐, 그 차이밖에 없는 것 같아요. 둘 다 유복하게 살았고 돈 많은 부모를 돕고 편안하게 고생 없이 살았죠. 그런데 한동훈은 공부를 잘했고 열심히 해서 사법시험이 됐고, 조국이는 딴짓거리 했을 뿐만 아니라 무슨 서울대학교를 그 당시에 배짱전을 해서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언감생심, 사법시험이라는 거는 조국이는 붙을래 붙을 수가 없죠. 뭐 2차 3차 시험 고사 1차 시험도 붙기가 어렸을 거예요, 조국이는. 그러니까 둘의 차이는 똑같은 강남 좌파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사법시험 응시해서 턱걸이도 못하는 게 조국이고, 한동훈은 일찌감치 졸업하기 전에 장원급제라서 이제 영감님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조국보다 공부를 잘한 건 확실해요. 그런데 그동안에 국회에서 넉마주의 걸레보다 못한 놈들하고 말씨름할 때는 한동훈의 진실된 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했었죠. 사회주의적인 민주주의, 즉 소셜 데모크라시, 사회민주주의, 줄여서 삼인주의 성향을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런다. 2차 대전 당시에 괴물로 변한 나치스당의 히틀러를 얘기하면서 이대로 잘못 가다가는 한국의 히틀러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제가 경고의 멘트를 보낸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저는 한동훈 씨가 잘해주기를 바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서 꼭 이번에 정치개혁, 국회개혁, 그리고 부정선거를 없애고 새로운 정치 문화를 착근하는 그런 그 위대하고 역사에 남을 만한 일을 해주기를 정말 마음속 깊이 충심으로 빌었는데, 이번에 김경률 같이 그 가벼운 아이들, 말하자면은 좀 제가 심한 표현을 하고 싶어도 또 방송에서 뭐라 그럴까봐 그런데 가볍다고만 얘기를 할게요. 가볍고 그 경험도 일천한 한쪽에 사팔뜨기 눈을 하고 있는 김경률이 같은 사람을 비상대책위원회로 뽑은 한동훈 씨의 시각에 심대한 문제가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쉬운 건요, 그 비상대책위원을 뽑는데 무슨 장애가 있는 분들도 거기 선발이 됐고, 또 특정 지역에서 의사를 하다가 선발된 분들도 있고 그러저러한데, 자, 거기서 말이죠, 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우리나라를 지키는데 기여했던 군인이나 아니면 저처럼 군대보다도 더 엄격한 계급 통제된 사회에서 살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은 왜 단 한 명도 없을까요? 그 이야기는 벌써 한동훈의 머릿속에는 내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좌쪽에 있는 애들도 올 거고 전라도도 우리 쪽에 표를 줄 거고, 이런 정말로 그 입에 젖비린내 나는 아주 하룻강아지 같은 짓을 한 거예요. 본인이 아직도 하룻강아지 짓을 하고 철딱서는 짓을 했다는 걸 모를 거예요. 자, 이럴 땐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과거에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야 동훈아 오늘 저녁에 회식 있다 그랬을 때 한동훈 씨는 선배 오늘 다른 일이 있어서 좀 못 갑니다 그리고 빠졌다 그러잖아요. 술 먹는 자리에도 안 가고. 자, 그와 같은 담담함 그리고 담대함, 결기 있는 태도를 대통령에게 보여주기 바라요. 자, 대통령이 바쁘시다 그러면 대통령 사저관이죠. 공간으로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선배님, 옛날에 우리 이런 사이 아니었잖아요. 제가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 선배님하고 더 뜻을 맞춰서 제가 제대로 된 국회개혁, 정치개혁을 하는데 선배님을 도와서 이 나라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정답이에요. 네? 나는 나대로 갈 길 있어. 내 눈높이로 볼 거야. 그리고 내가 비상대책위원장인데 형님이 대통령이지 함부로 나한테 간섭하지 마. 이와 같은 태도는요, 아직 임기를 2년도 못 채운 대통령입니다. 거기서 같이 맞서갖고 윤 선배 한번 할 때 한번 해봐 이러고 버팅기는 건데, 그거는 대단히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에요. 한동훈 씨, 본인이 뭐 구술을 한 윤석열보다 재학 중에 합격했으니까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해, 훌륭해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 그리고 내 마누라도 서울법대 나오고 김현장 국제 변호사인데 거기에 비하면 당신 마누라하고는 수준이 달라.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윤 선배보다 훨씬 내가 잘할 수 있어. 마누라 수준도 내가 더 높고 우리가 영어도 잘하고 훨씬 더 나아.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동훈 씨는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거기서 사사로운 판단을 하고 윤 선배 하면서 맞서거나 이런 짓을 하면요, 공도동망하게 됩니다. 자, 선배들을 통해서 내가 오늘의 나의 모습을 투영해보고 선배님들의 경륜과 학식과 선배들의 업적을 본받아야 될 때는요, 무슨 김대중이나 김영삼 같은 정치 건달들의 모습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누굴 배워야 돼요? 바로 이승만 선배님, 박정희 선배님, 전두환 선배님, 이런 선배님들의 행동을 거울 삼고 그분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떤 식으로 그 위기를 돌파하고 인재를 어떻게 널리 등용을 해서 썼는지를 잘 보고 연구해서 배워야 한다는 점을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한동훈 씨의 세상 일이라는 게 우선 사법시험 사지선다행 찍고 1차 시험에서 그리고 2차에서 제목 주면 그 제목에 의거해서 필답하는 그런 사법시험이 아니에요. 세상 일이라는 것은 많은 변수가 있고 또 그러한 변수를 내가 슬기롭게 극복하고 이겨내는 데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겸손함과 그리고 남을 공경하는 예의 범절이 있어야 돼요. 허리만 잘 구부린다고 예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요청하는 국민들과 함께 사진을 잘 찍어준다고 예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의라고 하는 것은 소위 지식인이 지행 합의를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나보다 센 사람이 바르지 못한 방식으로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나를 억압하려고 할 때, 그리고 약한 사람을 누르려 할 때 거기에 정면을 맞서서 항거해서 남들이 볼 때 나보다 더 세다고 하는 놈을
잡아뜨리고 격파해서 이겨내는 거예요. 하지만 나보다 약하거나 나보다 가진 것이 없다거나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은 한없이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대인의 도량이고 지행합일의 근본이 됩니다.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지금 우리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그런 면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로 가서 윤석열 선배님하고 계속해서 맞서 보십시오. 돌아오는 거는 제가 굳이 제 입을 통해서 얘기하지 않더라도 본인도 똑똑하니까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가 금품을 수수하는 장면을 제대로 그 방송에 나왔다고 하는 MBC나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나왔다는 것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함부로 짓거려대고 있는 김경률이라고 하는 희귀한 사람이라고만 얘기할게요. 더 이상의 제가 인격적인 폄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그 김경률 씨의 해괴망측한 언행에 부안해동해서 같이 무슨 나만의 잣대가 있는 양, 나의 길을 가겠다는 양,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시금 봐야 된다는 양, 이런 진짜 네 가지가 결여되어 있는 그런 말을 당장에 거두시고 대통령 윤석열 선배님한테 찾아가서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좀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똑바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러지 못하면요, 지금 국힘당이 분열돼서 정말 사방팔방으로 깨져나갈 것이라는 것은요,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미 이재명과 이낙연도 돌아섰고요. 그 안으로 지금 몇 개의 분파가 생겨서 서로 좌충우돌 합정 연행을 한다고 하지만 안 됩니다. 그것이 안 돼요. 왜? 그 소위 리더격에 있는 사람들이 사욕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절대로 민주당도 통합될 수가 없고 국힘당도 지금 이대로 가다간요, 국민의 짐, 국민의 똥의 역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비상대책위원장을 갈아치운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하는 이영 의원인가 하는 사람의 그 글을 통해서 그런 소식이 흘러나왔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한동훈 현재 비상대책위원장이 두 번 다시는 정치를 못하는 그야말로 절름발이가 돼버릴 수 있다는 얘기를 사전에 경고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기기 위해서 비상대책위원장을 수락했다라면은 본인의 정치를 할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를 해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한동훈 씨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거는 이미 중국 공산당의 소나기에 다 점령당한 현재 국민의힘당을 어떻게 하면 중국의 색을 빼고 대한민국의 색으로 입히느냐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미 비서실장도 김영동이라고 하는 친중파가 되어 있죠. 한중의원연맹 소속이고, 또 그를 임명하라고 뒤에서 바람을 잡은 사람은 딴 게 아니라 용산구의 사선의원 출신이라고 하는 전 주중 한국대사를 역임했던 권영세라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도를 보면요, 권영세 형제들이 중국에 가서 수많은 돈을 벌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입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뭐다? 권영세를 비롯한 그 형제들이 중국이 펼쳐놓은 그물에 걸렸고, 분명히 돈, 뇌물, 여자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걸려서 발목이 잡히고 허리가 잡히고 목이 졸려서 그것을 거역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긴밀하게 조사를 해보면 권영세 씨가 얼마나 중국의 통전부 내지는 중국 안전부에 발목이 잡혀 있는지 다 드러나올 것입니다. 다 드러나올 것입니다.
돈 몇 푼만 주면은요, 이런 거 조사해 오는 거 일도 아니에요, 사실은. 자, 그런데 국민 여러분들, 왜 우리가 중국의 속국이 되어야 되죠? 그럴 이유가 없죠. 그리고 지금 현재 한동훈의 비상체제를 보면요, 전혀 긴장감 없어요. 비서실장 친중, 그 뒤에 있는 서울법대 검찰의 선배 친중 권영재, 그 뒤에는 중국 공산당. 아마 권영세 씨는 중국에서 대사하면서 뭐 폼 잡고 다녔겠지. 기사 두고 좋은 차 타고. 그런데 중국말 한마디 안 되는 사람이 과연 저 사람이 중국의 안전부 요원인지 통일전선부 요원인지 구분할 수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명함 갖고 난 무슨 협회, 무슨 회사 회장, 사장, 대표이사 이런 명함 보고 그거로만 알겠죠. 아마도 제가 추측컨대는 100% 중국 공산당의 승으로 끝났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저는요 다른 거 없어요.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에 4월 10일 날 투표하실 때요, 과연 저 정당이 반중 친미를 할 수 있는 정당이냐, 차이나 아웃을 선명하게 소리 지를 수 있는 정당이냐, 천멸중공, 하늘이시여 중국 공산당을 멸망시켜 주시옵소서,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정당이냐, 출마한 그 당의 선수들 몇몇이 그런 반중 친미를 확실히 할 수 있는 정당이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요, 지금 미국과 손이 닿고 확실하게 반중 친미를 하는 정당은요, 그 존재는 작다 하더라도 지금 자유민주당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미국의 군부나 미국의 정보 분야에서 신뢰하는 대한민국의 정치인 중에 제대로 된 반중 친미는 고영주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자, 고영주 주변에 있는 참모진들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한미 연합사령관의 부사령관을 했던 김병관 대장, 포스터입니다. 미국에 대한 가장 많은 부분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춘근 박사님, 뭐 제가 굳이 설명이 필요 없죠. 대한민국에 살아있는 국제 외교, 국제 정치에 가장 해박한 달인이고 지혜로운 대안을 낼 수 있는 이춘근 박사가 지금 고영주 대표 옆에서 외교 부분의 브레인으로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같이 미미한 존재는 뭐 개똥 정도 수준이 되겠죠. 자, 이처럼 고영주 대표가 미국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라는 것을 CIA도 알고 DIA도 알고 NSA, FBI가 다 알아요. 그러면 미국에서 과연 누구를 지지해 주겠습니까? 앞으로 물어보는 만한 얘기 아니에요. 제가 지금 그 이집트 오라스콤사에 북한의 김정은이가 납부해야 되는 6억 달러를 문재인이가 마지막에 뭐 우리 무기 방산 물자 수출한다는 그런 허우대를 만들어서 EDCF, EDPF 자금을 이집트에 2조 원이라는 돈을 빌려주고 6억 불을 대납을 해준 사건이 벌어졌다고요. 이 건 하나만 갖고도 미국 쪽에서 이제 노발대발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러한 이 금융을 절대로 이북을 지원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걸 했어요. 간이 부어서 여기서 이집트 카이로로 보내면 바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달러는요 반드시 뉴욕을 경유해서 카이로로 가게 돼 있고, 반대로 카이로에서 서울을 보내면 카이로에서 뉴욕 갔다가 서울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미국이 지금 성이 바짝 나 있는데 문재인을 조사하도 않고 있어요. 지금 오늘 자유민주당에서 광고를 낸 거 보니까 주한미군 관련된 중요한 비밀사항들도 거기 포함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혹이 있다 그래요. 뭐 중수로 발전소, 그 다음에 가상화폐, 뭐 금융지원, 또 뭐 우리나라 방산 업체들에 대한 소스코드, 이북의 해커들이 다 왔다 갔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추가적으로 지금 나오는 게 주한미군에 대한 극비의 내용들이 지금 거기 USB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지대이 높다. 이런 얘기 나왔어요. 미국의 국방정보부 DIA, 미국의 중앙정보부 CIA, 미국의 연방수사국 FBI, 미국의 국가안전국 NSA, 이 모든 대표적인 미국의 정보 첩보기관에서 지금 화딱지가 나도 너무너무 나 있어요. 이놈의 새끼들을 그냥 둘까 말까 그러고 있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금 제가 얘기하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딴 방법 없어요. 빨리 봉합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밤이라도 대통령 관저를 찾아가서 형님,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하고 빨리 봉합하기 바래요. 안 하고 뻗땡기고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나의 정치를 하겠다. 이미 나에게 이런 권한을 줬으니까 내 방향대로 가게끔 대통령 따라오시오. 라고 하면은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한번 고개 숙이고 형님, 죄송한 것 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라고 하는 게 진짜 사나이다운 행동이 될 거예요. 만약에 너무나 잘나서 그 자존심 꺾기가 뭐하고 계속 버티고 나가다가는요, 한동훈 씨는 미래가 없어져요. 네, 장담합니다. 그렇게 가볍게 처신해서 어떻게 국가 지도자가 될 수 있겠어요. 이미 5.18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한동훈 씨의 그 가벼움은 많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고, 그리고 대노하게 만들었어요. 자, 여기서도 점수를 잃지 말기 바랍니다. 한동훈 씨. 자,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오늘 밤 자정이라도 좋아요. 새벽도 좋아요. 남들 보지 않게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뭐 모르지 않잖아요. 대통령이 어디서 주무시는지. 가서 형님, 늦었지만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고 딱 선배 앞에서 무릎 꿇고 한번 비는 거야. 그게 진짜 이기는 거라고. 과거 그 유방이 한나라 때 나라를 공부할 때 그 한신이라는 그 책사가 있었죠. 그 한신이가 밑에 있는 놈들 가랭이 사이를 바닥을 기면서 땅바닥에 떨어진 걸 주워먹고 했잖아요. 흥선대원군 이황도 유사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권을 잡았죠.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고집 부리고 버티지 말고 빨리 윤석열 선배를 찾아가서 선배님, 아니면 뭐 예전에 했듯이 형님 용서하세요. 제가 생각이 미흡했습니다. 아직도 생각이 덜 연그렇습니다. 용서하세요. 그리고 가서 빨리 봉합을 하세요. 김건희 특검 이거는요, 김경률이가 말하는 대로 좌파 애들이 지금 깔아놓고 지금 장난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먹혀 들어가면 그 바보 되는 거예요. 적들이 저렇게 평양의 지령을 받아서 각본 짜서 들어오는데 거기 넘어가면 어떡합니까? 서울법대식 나와가지고. 아니들 얘기죠. 에? 그 정말 깜냥도 안 되는 그 최모라는 그 뭐 재미교포 목사, 그 자식은 완전히 양아치 건달이에요. 그거 평양 들락날락 하던 놈이고. 난 도대체가 이 대목이 있어서 끝으로 대통령 경호실장, 지금 경호처장이라 그러죠. 대통령이 충안고등학교 1년 선배라는데 당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필드에서 야전에서 경호 업무라는 걸 해보셨나 진짜로? 뭐 하시는 분인데 그 경호실 우두머리로 앉아가지고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들의 경호를 이따구로 해요. 그날 아크로비스타에 출입시켰던 담당관들은요, 이 자식들 전부 다 군법회의 같은데 회부해서 자식들 삭탈 관직하고 전부 다 봉고파직 해가지고 집으로 보내대. 그런 놈 새끼들은. 대통령 영부인을 갖다가 그딴 식으로 방치하는 놈 새끼들이 어디가 있어 세상에. 자식들 말이야, 경호실일 없이고 머리에 기름이나 쳐 바르고 다니면서 폼이나 잡지 뭔 경호를 그따구로 하고 있어. 기본이지 말이야. 안경, 와이셔츠 핀, 양복 단추 모두가 다 카메라가 설치될 수 있는 자리 아니에요.
시계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정도도 모르고서 대통령 가족을 갖다가 경호를 해? 이 천하의 말이지 덜 돼먹은 놈들 같으냐고. 지금 적들에 의한 공작에 지금 말려 들어가고 있는데 김경률 같은 자를 하루빨리 비대위원회에서 쫓아내고 한동훈은 빨리 공간에 찾아가서 큰형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싹싹 빌리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 그리고 신규 채널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